이강인이 가진 능력들 중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장점은 레알전에서도 나타난 바로 이것이다. 현재 라리가 도움 1위를 기록한 이강인에 대한 스페인 현지의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강인의 패스에서 매우 놀라운 점을 발견하며 연신 감탄하고 있는데요. 어느 팬은 스페인 라리가에 이강인 같은 케이스가 또 있냐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철벽 수비도 뚫어낸 이강인이 이번 시즌 5경기 만에 지난 시즌 성적에 도달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거함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최근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리그 1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8월 28일 라요 바에카노와 3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강인은 2라운드 레알 베티스, 4라운드 지로나와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하나씩 배달했고 이날도 도움을 추가했습니다. 이강인의 어시스트 3개 가운데 2개가 무리키의 골로 연결됐고 무리키의 3골 중 2골이 이강인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라치오에서 뛰다가 마요르카로 옮긴 무리키와 이강인의 호흡이 시즌 초반 잘 맞아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자신의 성적 1골 3도움을 이번 시즌 초반에 이미 달성하며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알전 이강인이 다비드 알라바를 드리블로 녹인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41분에 감각적인 양발 드리블로 레알 마드리드를 흔들었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받았는데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알라바가 압박하자 유려하게 벗어나 동료에게 패스했습니다. 알라바는 순간 포지션을 잃으며 휘청했습니다. 특유의 팬텀 드리블은 유럽 최고의 팀에게도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이번 경기 최고의 장면은 역시 라리가 도움탑을 찍게 된 유도탄 패스 장면이었는데요. 이 패스는 전문가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감명을 받은 그는 이강인의 패스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는 칼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U20 월드컵 당시 유럽 스카우터 155명은 유망주들을 발굴하기 위해 모였다.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은 여러 스카우터들이 주의 깊게 살펴본 선수 중 한 명이다. 대회를 쭉 지켜본 해외 스카우터들은 이강인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 이강인의 장점은 속도, 패싱, 시야, 드리블, 독창성, 기술, 세트피스 등이 있다고 말이다. 오늘 경기를 보면 이강인이 왜 골든볼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중 최대 장점은 뭘까? 바로 패스다. 그러나 이강인의 패스는 특별한 점이 있다. 이강인은 공간 패스, 땅볼 패스, 롱 패스 등 패스 종류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들의 속도에 맞춰 빈 공간에 정확하게 넣어주는 패스를 한다. 달리는 선수의 움직임과 속도, 공이 발끝을 떠나서 빈 공간에 도착하는 시간, 이 모든 걸 고려해 패스의 끝 부분의 속도를 점점 줄게 하는 디테일한 패스. 이것이 이강인의 전매 특허다. 이강인의 전매 특허는 레알전 선제골을 만들어낸 환상적인 패스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무리키는 수비수와 별도의 경합을 하지 않고 약속된 장소로 빠졌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위치로 공이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다. 이강인의 패스를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행하기 어려웠을 움직임이었다. 과거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발렌시아 동료는 이강인의 패스는 바로 슈팅을 할 수 있게끔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발밑에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강인의 공간을 노리는 패스는 모든 게 의도된 정확한 패스이고 이강인의 시야, 패스, 독창성이 합쳐진 패스 감각은 정말 천부적나할 수 있다. 정말 오늘 레알전을 보니 이강인은 반드시 월드컵 엔트리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9월에 못 뽑히면 카타르행 기회는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국내서 치를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평가전 소집 멤버를 오는 12일 발표하는데요. 벤투 감독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벤투가 팀의 전술과 세팅을 대부분 마쳤고 최종 점검을 하는 자리이며 여기서도 이강인이 탈락한다면 벤투 감독의 마음에 이강인의 존재감은 1%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승우가 그랬듯 이강인도 월드컵에 갈 일말의 가능성조차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폼을 감안하면 이강인은 반드시 엔트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벤투가 이강인을 당장 뽑아서 주전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 정도 폼을 가진 선수가 있다면 대표팀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벤투 감독이 깊게 고민하고 실험하는 과정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표팀 내부에서도 주전 경쟁에 대한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역대 월드컵 대표팀에서도 베스트 11이 일찌감치 정해진 팀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12일 발표하는 명단에서 이강인이 제외된다면 그의 대표팀 선발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더 말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는 바로 지금 이 논의가 공론화돼야 하고 진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피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월드컵 엔트리를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늘렸습니다. 벤투 감독이 추가로 3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왕 뽑을 거라면 후반에 조커로 투입해 확실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를 데려가야 하고 그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세계 최고 무대에서 거친 압박을 견뎌가면서 전방으로 한 번의 골로 연결될 수 있는 날카로운 패스를 뿌리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며 그는 프리킥과 코너킥 등에서 날카로운 킥을 날려 마요르카 전술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만날 강호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상대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점유율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린 한국은 역습에서 달려나가는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전방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필요하고 그가 바로 이강인입니다. 전문가의 칼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어도 패스 능력에서는 이강인을 따라갈 선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만 뽑아가서 의미 없는 교체를 하느니 전술적 다양함을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능력을 가진 이강인을 카타르에 데려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의 현재 폼을 봐서라도 꼭 한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